저는 네. 그러니까 청년이죠. 법적으로는 노동부나 이렇게 뭐 중기청 기준은 만 39.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하고는 2살 차이니까. 그런가요, 저하고? 네. 그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발언 딱 듣자마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국회 해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신임 관련돼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하나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물러나고 보궐선거로 하자 이제 이 주장인데 법적으로 다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지른 건데 아니 저야 민간인이지만은 장하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해서 입법을 해야 될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보궐선거 개념과 대통령 자녀인정 개념과 이걸 다 틀린 주장을 합니까? 전 처음 느낌은 너무 무식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 장하나 의원이 무식한 주장을 했다? 왜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 대통령 규정은 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그만두면은 무조건 60일 안에 보궐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60일 안에, 2달 안에. 60일 안에. 예, 60일 안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퇴해버리고 언제 6월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기본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네. 박 대통령은 한번 그만두면 다시 못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사퇴해가지고 재신임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육사 지방선거 갖췄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보궐선거 개념이라는 것은 자녀 임기인데 대통령은 자녀 임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두면은 그 사람이 임기가 4년 남았든 하루 남았든 5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 중요한 팩트가 다 틀렸잖아요. 헌법 한 번만 보면 아는 건데 일국의 국회의원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 주장으로 되는 건가? 일단 저는 사실 그거를 비판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 그냥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라 이런 물러나라 그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대응이 너무 과했다고 보는 건데. 아, 새누리당의 대응이 강했다. 왜냐하면 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무식한 주장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장하나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그 투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강경파 사실상 거의 통진당이나 진보당과 함께 움직이는 강경파의 가장 무식한 국회의원인데 강경파의 가장 그렇죠. 무식한 그 정도 사람이 했으면은 그냥 부대변인 정도가 공부 좀 하고 국회의원 와서 이 정도는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거의 다수가 이미 대선 불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본진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본진 다 대기해서 다 튀어나올 건데 가장 무식하고 가장 젊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람이 나온 거를 이렇게 전체가 대응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또 이제 양승조치권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사태가 수습됐다고 이제 황교 대표는 좋아할 텐데 수습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이 너무 힘을 뺐죠. 그 한 명 잡는다고 장하나. 그러면 장하나 의원 입장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장하나 의원실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세 부를 어마어마한 격려 전화 받고 그냥 민주당 뭐 김한길 대표부터 뭐 다 격려 전화 하고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 김한길 대표는 안 했겠죠. 오늘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뭐 당의 원칙과 그런데. 당의 방향하고 네. 개인적인 자꾸 그렇게 튀는 발언 하지 마라. 아니 뭐 하게 되면 이제 절대 참지 않겠다 이런 뭐 얘기. 제가 볼 때는 이제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로는 격려하고 하여튼 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격려를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 이른바 관창 만들기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관창. 백제와 신라 싸울 때 네.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이라는 명장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김유신 장군이 계속 이 관창이라는 어린애를 계속 내보낼 때 두 번을 사로잡고도 계백 장군이 두 번을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죽였다가는 저쪽 사기 올라올 게 뻔하니까. 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은 죽을 때까지 계속 보내가지고 결국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가 사기 얻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전략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관창이 불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하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창이나 장하나다 이 그 말이죠. 역할을 한 거죠. 관창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발언하고 지금도 이제 뭐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계속 발언하지 않습니까? 뭐 떴죠. 뭐. 그럼 새누리당의 반응이 뭐가 지나쳤다는 얘기? 제명안까지 검토한 거. 지금 사실 보십시오. 지금 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란을 조직한 이석기 제명안도 통과가 안 되는 게 19대 국회 현실인데 무슨 양승조연하고 장하나에 뭘 제명을 통과시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본진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하나 정도는 그냥 하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나 더 하라고 이렇게 끝냈어야 돼요. 지금 본진 나올 때부터 써야 되거든요. 아,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한테 공부나 더 해라. 네, 그래서 너 뒤로 빠지고. 여러 가지 헌법도 맞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냐. 뒤에 본진 실세도 있으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대인배 모습을 보였다가 20일 날 본진 나오면 그때 써야 될 카드를 너무 많이 썼죠, 카드를. 네,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 예, 헌법에. 헌법이부터 다 틀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아. 누가 좀, 저는 새누리당에 좀 청년 대표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이재영 의원이나 김상민 의원이나 그 정도가 나가서 이렇게 제압했쓰는 게 맞았다. 아, 근데- 장하나 의원에 제압할 정도는 예, 뭐 여기도 청년 의원이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결국 손수조 씨가 이제 원회에서 했는데 네. 지금 청년 의원들이 손수조 의원은 의원 아니죠? 의원이 아니죠. 저, 청년, 위원장은. 청년이 위원인데 새누리당의 청년 대표들이 직무유기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 중진들이 나가서 뭐 규탄 대회 하는데 이게 이른바 우도 활개, 닭 잡는 칼로, 아니,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거죠. 네, 그럼 진짜 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럼 뭐로 잡아야 됩니까? 탁 잡은 칼 이제 막 다 다른 칼 가지고 잡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에 너무 힘을 뺐다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의 청년위원들, 그 청년위원회 이런 것도 지금 뭐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주 의원도 뭐 한마디 하고 나왔고, 새누리당이 뭐 청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했던데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에 청년위원회가 있고 미래세대위원회가 있는데 손수조 의원은 미래세대위원장인데 이제 임기가 마치고 뭐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내부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이재영 의원이라고 아마 네. 75년생인가 76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답답하게 보는 거는 그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도 하는 청년 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사수투쟁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과 같이. 저는 왜냐, 국회 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은 책임이 없어요. 그럼 19대 국회의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명백하게 국회가 파행가는 이 법에 대해서 싸워야 될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지키는 데 서 있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자, 제가 장하나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나 뭐 청년 비례대표, 물론 상당히 부정과 부실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도대체 정당의 가장 젊은 의원들은 뭐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노선하고 지금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죠. 장하나 의원처럼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확 지르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장하나 네. 의원이 잘하는 겁니까? 그쪽 개파로 볼 땐 잘하는 거죠. 아,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땐 장하나 그렇죠. 의원이 관창이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젊은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올바른 걸 믿어가지고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즉 던질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민주당 쪽은 그렇게 하는데 김광진 의원이나 도대체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얼굴도 본 적이 본 적이 없는 건 네. 다행인데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지킨다고 지금 당권파들과 같이 움직이고 다녀요. 남경필, 황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 그래서 남경필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15명이 국회 선진화법 사수를 선언할 때 거기에 2명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김상민 의원하고 이재영 의원하고. 김상민하고 예, 이재영 이재영. 네. 제가 그래서 오늘 트위터에 썼는데 저는 그거 소신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5분만 논쟁하면은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텐데 그렇게 본인들이 소신으로서 국회 선진화법을 아마 사수하겠다면은 당당하게 한번 토론해보자. 새누리당의 청년인들 다 모아놓고 우파 진영의 애국 청년 다 모아놓고 도대체 국회 선진화법을 왜 지키는지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 던져놨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가 이정현 홍보수석한테 아주 심한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뭐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를 뭐 방송에서 그렇게 달아줄 필요가 있겠나 이거예요. 예. 근데 뭐-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정현 수석이 이 얘기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빠할 것 근데 같은데. 뭐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뭐 비판을 했는데 이정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때 소수파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말 함부로 못하고 답답할 때 이정현 그 당시 국회의원이 복심이라 그래서 박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해줬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정당 내 소수파 때 얘기지 지금은 대통령이고 홍보수석입니다, 이정현 수석이. 근데 지금 일을 할 때 보면은 아니 김용민 씨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논객이죠. 김용민 씨가 박 대통령 비판했다고 홍보수석이 또 비판하고 아까 얘기한 장하나 의원은 일개 초선주에서 가장 무식한 의원이 하는 얘기를 또 홍보수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누구 양승조 맞나 이름? 네, 양승조 맞습니다. 최고위원. 최고위원 또 나가고 그럼 홍보수석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럼 앞으로 이제 다 나올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행 대변인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네, 의원님이. 김행 대변인도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홍보수석은 네, 그- 아주 정말 중요할 나 이 역할이 대통령 복심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홍보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요.
이 정권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하나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해는 돼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 하는 말들이. 근데 그걸 좀 자제를 하고 시스템을 극복하고 홍보성은 좀 말을 아껴야 되고 이런 것들 대변인 나갈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새누리당의 부대변인 정도가 나가면 되는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철을 밟는다 이 얘기에도 이정현 수석이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물론 거기는 삼선의 최고위원이니까 가능한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막 김용민, 장하나 다 나오니까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식상해진단 말이죠. 네. 다 안 나오고 있다가 양승조 최고위원 때 한 번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나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나온. 네. 민주당 그래도 오늘 김한길 대표가 그래도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제가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선을 그었다가 새누리당 다시 비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 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김한길 대표가 지금 특이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뭐 특이를 좀 굴러가다가 파는 게임이 지금 못 깨니까. 그런데 이제 특이 들어가면요. 국정원 가지고 거의 정면 충돌하는데 정면 충돌할 때마다 민주당 본진에서 대통령 사퇴해라 하야해라 이야기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아, 본진에서. 본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본진은 뭐 친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친노세가 안 나왔죠. 네. 친노세 본진 안 나왔고 이제 강경 좌파 세력들 다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력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할 건가?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 황우여 대표도 그렇고 우리가 참 딱한 게 이제 시작부터 장 하나 정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예를 들면 저쪽에 뭐 정청래 의원이 뭐 튀어나왔을 때 그거 어떻게 컨트롤할 겁니까 이거를? 관창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이제 본진은 그대로 있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 정도에 지금 흔들리니까 지금 네. 12월 31일까지 거의 가시밭길 가는 거죠. 이게. 네. 네. 또, 뭐, 여기 와서 또 할 말씀. 아까 여기 뭐 대본에 너무 많이 막 갖다 네. 해놔가지고. 그래도 뭐 대충 이야기는 다 여기 나오네. 했습니다. 예, 예. 안철수 의원 새정치 그거 나오던데, 네. 대본에. 네. 제가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김효석 의원하고 이기한 의원은 나름대로 민주당과 연린당에서 개혁을 위해서 많이 힘쓴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새정치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저하고 황장수 씨, 정유용 씨가 안철수 의원의 MBC 출연했던 거짓말 5가지. 네. 이거 법정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의 답변서로 도착했는데 최소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문제 제기하면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없이 저와 황장수, 정미용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다 답변서를 다 해놨고 네. MBC라는 고용방송은 거짓말을 확인한 의무가 없다. 우린 정정보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MBC하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철수 의원 좀 포기했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래도 새정치를 할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보스로 모시겠다는 안철수에 대한 5가지 거짓말부터 좀 확인을 하자. 아. 예, 그 거짓말을 덮고 가면서 무슨 새정치 합니까? 저는 이계한 의원하고 김효석 의원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이 거짓말부터. 이거부터 해결하고 새정치 해야죠. 이 거짓말 계속 덮고 가고 있는데 무슨 새정치 합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다. 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현 경제부총리가 얘기합니다. 아,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요. 예. 우리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버스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버스, 벼랑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러다가 또 덜컥 IMF 사태, 제2의 IMF 사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정치권은 네, 새치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쌈질만 계속합니다. 어르신들 이럴 때 하시는 말씀 있죠.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쯧쯧쯧 이러죠. 정치권이 내팽겨친 나라 경제를 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냈죠. 임창열 네, 전 경제부총리 모시고 날카로운 지적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아주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정치권 정신 차려라 그러고 막 하셨죠. 네, 오늘은 막말 좀 했죠. 막말. 자, 오늘도 정치권에 먼저 무슨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요, 일 안 하는 국회, 네. 싸움질만 하는 국회,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